LVMC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증가, 영업이익 271.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4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1.05로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을 오래간만에 써봤습니다.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인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2023년도 그 사업보고서 공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눈에 띄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주 이 분식회계 그 연구 과제로 아주 그 좋은 샘플을 구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MVL 아니 LVMC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돼 있고요. 케이먼 군도의 그 유한 책임 부담하는 면세회사로 설립이 됐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종속기업이 그 사업을 하는데 아토월드라고 코라오 디벨로핑이라고 돼 있는데 솔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오세용 씨로부터 지배구조 재편성을 위해 오토월드 주식을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지배기업에 등기된 소재지는 뭐 어쩌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및 베트남 등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입, 제조, 판매 등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좀, 좀 생소하지만은 그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그 참신한 어떤 그 소재인 것 같습니다. 분석 소재. 여기에 이제 이 중고차만이 아니고 신차 뭐 이런 것들도 하는 모양인데 에, 라오스가 주로 이 본거진 모양이에요. 그 CBU라고 완성차라고 불러네요. 컴플리트 빌트업 완성차 신차 판매를 하고 SKD 세미 넉다운 그다음에 CKD 컴플리트 넉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는 현대 그로비스가 취급하는 그 제품을 자기네들이 CKD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SKD라는 것도 좀 취급을 하는 것 모양이네요. 세미 녹다운이니까 뭐 다양하게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AS 등도 영위하고 있다. 뭐 수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중고차도 좀 취급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갑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거의 2조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3.4%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9.8%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기대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 재고가 감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매출 원가를 1% 내렸어요.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매출 원가의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계속 그 3년 연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자가 나니 이 흑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다. 외형적 손익계산서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이 비용을 줄인다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어떻게 매출원가도 줄이고 이 판매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면은 예전역에 처음부터 좀
그 전략 정신으로 했으면은 적자를 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은, 줄이면서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은 매우 뭐 경영 혁신을 했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 이 분석자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분석가는 그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상장 그 공시면은 그 상장 폐지 위기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적자를 내 가지고 상장 유지를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업이익이 이 적자에서 248.2%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그 차이,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 증가율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내려갔고요. 그 변동폭이 너무 심하네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러는데 스루프 쌍으로는 0.2% 증가했고 스루프율은 0.9%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재료비가 증가를 했으니까 운영 경비가 17.4%를 줄였어요. 이렇게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영 혁신이 뭘까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1.13으로서 흑자로 돌아섰고 스루프상으로는 이게 참 그 US 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1,000원 환율 1,000원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천만, 십만, 백만, 천만, 70억 이익이 났다. 음. 그러면은 이 원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 13억 더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에는 재고가 증가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프 영업이익이 적게 났는데 이게 그 스루프상으로는 재고를 줄이는 바람에 크게 13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프상으로는 흑자 원인은 오로지 운영 경비의 절감으로 보이죠. 재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 회계에서 얘기하더라도 원가 절감, 월가 절감이 뭐가 통용이 됐는지 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그 상품이 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그 자기네들이 아까 이 SKD, 이 CKD, 세미 녹다운 그 컴플리트 녹다운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또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공품도 있는 거 보니까 그 아토월드라는 데가 이제 제조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장이 뭐 라오스에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15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경비로 디커플링을 하면은 요 나온 거 그대로 제가 검산을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에, 1749억 원이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크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MC하고 OE의 합은 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2022년까지는 다 일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의 합과 갭이 있습니다. 이게
18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있는데 비성분에 표현한 것은 어, 이 표현이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그 상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또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성분의 그 오류를 발견을 못하고 의도적 오류인지 비의도적 오류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검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한테도 그걸 받았을 텐데 그것이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됐다는 게 내부 검토도 안 되고 그거 내보냈다? 아마 회계 실무자가 만약에 오류라 그러면은 매우 문책을 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서 여기 위에 거 기준으로 데이터가 그러니까 워킹 코스트가 크게 내려가게 된 거죠. 그 2022년보다 이게 그 금액이 188억이나 줄어드니까 그래서 가공 비율이 11.7%로 4.9%가 내려간 거로 되고 재료 비율은 4.9%가 그 상승한 거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회계라는 게 논리 연습도구로도 참 충분한 교재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소개하고 또 강의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갭이 이 188억 원이거든요. 이 차이 이거를 어떻게 발견 이게 이것 때문에 성과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운영 경비에서 잘못된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해 냈느냐? 공시된 거를 저는 믿질 않습니다. 검사를 해 봅니다. 검사를 해 보는데 이 디커플링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제공품 상품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회사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표현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업원교부터 기타까지 더하면은 522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거는 일치하게 합계액은 맞춰놨는데 이거를 실제 더하면은 MC하고 OE를 더하면은 에, 1749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갭이 188억 원이에요. 요 금액이 기타 금액 그대로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비의도적인 것 같지가 않다. 요거만큼 플러스 시킨 것 같다. 매출 원가를 올리려고 더 너무 이익이 나니까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너무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잠깐 그 분식 회계를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그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명성만 이 논리 회로가 돌아가는 머리니까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 추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 금액만큼 더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일치를 해요. 요렇게 더블로 올려주면은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걸 찾아낸 건데 이 금액이 우연히도 기타 금액하고 일치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금액이 사실상 188억인데 요거를 합계액을 낼 때는 요거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수정을 못한 거 아닌가. 가공비나 경비를 그렇게 갑자기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무슨 묘수가 있고 경영 혁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우측이 맞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으로 수정을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모든 평가 지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가 2차로 수정된 것을 별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1단계로서 비교하는데 갭이 너무 커요. 198억 원. 전년도 이건 좀 작아졌지만 전년도는 491억 원, 그 다음에 523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비성분에 상품 재고가 있는데 상품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 매입액 아닐까 해가지고 그 상품 매입액을 빼주면은 갭이 3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요 정도 순위 내면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상품 매입액은 어떻게 도출했느냐? 재고자산의 그 상품 증감액에서 이건 줄어들었죠 상품이 비성분 상품의 에, 증감 어, 그거가 이제 그 비성분의 표현이 돼 있죠. 어, 이런 금액이 이제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 더하면은 요게 매입액이 될 거다 이거죠. 매입액이. 그래서 이 매입액을 빼주면은 요것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갭은 그 1차에서 그 원인을 그 추적을 한 거고 그 갭 때문에 이제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물음표 기준은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현금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현금이 165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165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의 재고상으로는 17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왜 회사 입금은 안 시켰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10한 4억 원을 그게 아니고 폐기 손실이요. 그게 한 7억 6천만 원 정도. 그래도 여전히 남는다 이게요. 21억 원의 그 재고를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 버려요. 그 21억 원의 그 이 재고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이 아니고 그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 대체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자동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라오스에서 파는데 직원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뭐 자동차도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차량 운반 그쪽으로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현금이 그 10억 원 차이가 나고 3년 연속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현금 흐름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식회계를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언어를 제가 좀 순화해서 법률적인 용어를 좀 채택을 했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말은 이번에는 빼고 싶어요. 그래서 농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위에도 틀리고 뭐 비성분도 틀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또 그 갭을 찾아내는 힌트는 어디서 얻었느냐 그러면은 이 스루펫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 갭을 저는 검증을 또 합니다. 이 차이가 맞냐?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라는 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갭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끝나냐? 아니다 이거죠. 그 투명성을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변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P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고 이거에 의해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그 1227억 원이 나왔고 제가 계산하는 스루펫 매출 재료비 산식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갭이 이 17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해가지고 원래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에다가 잘못된 거로 해가지고 합치면은 이게 또 188억 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다 데이터를 믿고서 하는데 이게 세 놈이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요것은 이제 별로 방송할 때 공개를 안 하는데 틀렸기 때문에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리픈 영업이익의 갭이 정확한지 저는 그걸 또 검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비성분의 기타 경비 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하느냐. 요거를 또 찾아낸 거죠. 머리를 돌리려면은 좀 다른 숫자를 좀 집어넣든지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니까 기타 금액을 더블로 해버린 것 같아요. 바쁘니까 결산해서 빨리 공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늦게 공시가 돼가지고 회계법인이 누가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회계법인도 쪽팔릴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는 1인당 인건비 계산이 주목적인데 이게 지주회사 인원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겠어요. 그냥 원화로 따진다면 2억 9,500만 원. 연봉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아마 라오스에서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아마 쌀 텐데 의미가 없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줄였어요. 좀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에, 저는 이 투명성, 스루풋 회계를 위해서 재고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정확히 평가를 해주려니까 결국 재고 자산이 투명하다는 전제 확인이 돼야만 되니까 어쨌든 이 회전율은 상승을 하고 스루픈율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제가 오랜 분석 경험상 이런 가정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럼 회사가 우리를 뭘로 보고 어, 우리는 투명한 회사야. 그러면은 반증을 해야 돼요.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증거를 내세워라.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해라. 그래서도 상승을 했다면은 투명 회계를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시된 거는 없습니다. 수익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이제까지 했던 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루프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 추론을 했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비성분 분석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2차 추론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 지표에서는 이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불식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 추론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되는데 반증은 입증이 불가하다.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 추이에 표시해 놓은 거는 대부분 수입을 현대 기아차 등에서 수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SKD, CKD는 현대 유아 등에서 이제 구입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대표가 현대차 출신 아닐까 했는데 현대차가 출신이면 그렇게 회계를 불투명하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임원 현황을 보니까 코롱 상사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되네.
그리고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같은 건 얘기를 안 하고 자기네들 그 사업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오토바이도 판매를 하고 있고 동남아는 뭐 오토바이가 꽤 많죠. 코라오 브랜드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모델 자체 설계 후 부품을 주면 가공 및 조립을 한다. 오토바이 판매도 많이를 하고 있군요. 코라오라고. 홀세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S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오스가 주요 본거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매출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100%만 더 이익을 내보자 하는 정도로 원가회계 개념으로 해보면은 매출액이 또 줄어들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요. 이익도 더 내기로 했는데 전년도보다 요 56억 이익 났는데 113억 거의 더블로 100%더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래도 어떻게 매출액이 이렇게뿐이 안 날까? 그건 그 매출원가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건 생산 재료비도 증가한 거 그대로 따라가고 가공비도 좀 자기네들이 줄였다고 주장하니까 이건 35.9%나 줄였는데 15% 정도만 줄인다고 봤고 재고를 또 20% 줄였으니까 20%. 그래서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예상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상한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금액을 올리려고 그러면 판매 관리비 인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재료비도 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은 만들어 놨지만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매출액이 적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결산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이게 165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한 110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니까 재고를 줄였음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영업 쪽에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더 한다 그러면 아니 1561억 원 뿐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원가상으로는 이 정도 팔아야 남어. 그래서 이거는 회계의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거로 결산도 자기네들이 주물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이 그 한 세트를 파는데 왜 판매 단가라고 그러면은 16 아니 1억 6,500억에 팔아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고를 20% 오히려 늘린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영업이익이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맨점이고 원가 회계는 사실 분식 회계를 유혹하는 마녀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회계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가 회계의 논리가 분식 회계를 유혹을 한다. 아, 마녀의 유혹에 걸려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사람은 괜찮은데 마녀가 유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가 회계라는 마녀가. 자, 스루폿상으로는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서 운영 비용을 계속 자기네들이 줄였다고 주장하니까 17.4%를 줄였는데 저 10%더 줄여. 근데 이익은 더 내. 100%. 이 실적보다도 그러면은 뭐 70억 정도 했는데 140억 했을 때는 2055억을 하게 돼 있어요. 원가 회계 예산하고는 영 또 딴판으로 나오죠.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슬프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재료비 기준으로 매출 그 원재료 연동형으로 한번 해보면은 4.8% 재료비가 증가했으니까 5%를 증가한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율과 그 수루푼율을 약간 올린다는 것은, 이건 뭐 단수를 밑으로 올리는데 약간만 단가를 올린다는 뜻도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 한 2,100억 정도, 요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목표 나오는 어떤 가이드는 이거를 뽑더라도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를 이게 갭이 중간으로 그럼 결정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네, 2천억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그 57억분이 안 나와요. 요게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어,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3.4회전인데, 상품 그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전시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는 상품 재고나 제품 재고가 많을 것 같기도 하는데, 유통업이라면은 그 이 회전율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너무 낮아요. 그 사실 그 재고 실사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쨌든 3.6회전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2,115억 원이 되면은 한 그래도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87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납니다. 자, 54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예가를 산출하는 게. 이게 그 분식회계를 하면은 이런 예가를 산출하는데도 비합리적으로 나오더라. 좀 갭이 너무 크더라. 이게 뭔가가 분명히 잘못된 거 맞다. 그래서 오랜 그 분석 경험에 의해서 재고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은 보통 상승하게 되어 있고 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루풋은 결산이 되긴 됐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격보다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와도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이게 또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현금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10여억 원을 벌었습니다. 요거 검증하는 산식이 있어요. 현금 수익률로는 2.5%, 전년도보다 좀 상승했어요. 그리고 EMS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 유입액이라고 부르는데 98억 원이 들어왔어요. 전년도는 무려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최종 28억 원의 현금을 저는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검증 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도 그 자본적 지출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상으로는 돈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적자일 확률이 높은데, 아마 의도적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내면은 좀 모니터링에 걸리니까 금감원, 그러니까 흑자 공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또 유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잉여현금으로 그 채권자한테 323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이 27.9%로 감소했고요. 주주잉여현금으로 뭐 마이너스면은 돈을 더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333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지분의 발행 유상증자가 있었군요. 2023년에.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 요거는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들어온 돈이 333억 원, 그 포카드를 잡았네. 333억 3천만 원, 이익이 아니 이익이 아니고 자본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개인 돈으로 이거를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줬다고 해서 개인이 돈 내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아마 회사가 그 경비로 떨 거예요. 이렇게 줘놓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직원들이 나중에 갖게 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기업에 충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그 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가는 2,755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964원이 상승을 했고, PBR이 1.05로 0.39였는데,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많이들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렇게 66%나 오를 상황이 아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뭐 임팩트라는 게 미래 가치로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이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잘못된 걸 가지고 하면은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세영 씨가 28.6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도 차이나 뱅크가 있네요. 12.33%. 아마 빚을 빌려줬다가 어떻게 영업을 잘해서 로비를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투자한 거로 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설을 써봅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렸겠죠. 근데 야 왜 못 갚어? 갚어. 아니 그거 우리한테 투자해. 저녁 때 접대하면서 죄송합니다. 인도 차이나 뱅크 한를 좀 폄하해가지고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와 있네요. 12.33%.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류 수정을 한 다음에 오류했다고 비의도적 오류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비성분을 고쳐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는 거는 2차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